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롯데 지주하고 롯데 쇼핑 중심으로 볼 텐데, 음, 신동빈 회장이 이제 집행유예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주주분들께는 굉장히 다행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뉴 롯데에 대한 기대감, 기존부터 계속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대감이 있다. 드디어 4년여간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종결됐다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리면 내일 강연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영상이 있으면은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하단에 10월 강연회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청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내일 토요일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유한타증권 본사입니다. 신청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진단이죠. 두 종목까지 가능하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식에 맞게.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롯데 지주. 그동안 정말 지주사 전환하고 하면서부터 계속 힘들었죠. 좋은 게 없었습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풍파를 이겨내면서 잘 버텨왔는데 이게 보시면은 사드 보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슈가 됐었죠. 롯데그룹 미국에 공장 짓고 신동희 회장이 백악관에 초청도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밀렸고요. 주가가 좋을 날이 하나도 없어서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돼 있고 주봉으로조차 완전 역배열 들어가서 추세 하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대부분 이제 손실이시겠죠. 어떻게 대응하실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혹시나 롯데그룹주에 대해서 매수에 관심을 가져도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과거에도 종목 진단 피드백 요청하신 분 중에 롯데 지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봄에 말씀드리면서 이 42,000원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지지를 한번 해주고 이탈하면서부터 급락이 또 나왔습니다. 거의 또 3만 원 이탈하는 지경까지 갔다 왔는데 다행히 이제 반등이 조금은 나왔어요. 그래서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 확인을 해보면은 전일 17일 대법원에서 아예 확정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그러니까 실형을 살지 않은 게 요게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정농단 때부터 끌려왔던 거죠. 그래서 4년 정도 이어졌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제 면세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 연장 청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제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 얘기하기도 싫으네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누나죠. 누나 신영자 씨가 이제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등한테 매점 사업권을 몰아줍니다. 매점 사업. 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게 774억이다. 그리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명예회장, 사실혼 관계인 이제 서미경 씨 등한테 급여 쪽으로 해서 부당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급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상 횡령 쪽으로도 즉 혐의를 받았죠. 그래서 1심에는 뇌물에 대해서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나머지 경영비리 쪽에 대해서 일부 유죄로 판단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됐다라고 나왔었죠. 근데 두 재판을 합한 이제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아까 70억 뇌물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매점 사업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입니다. 유죄는 맞는데 경영비리 사건은 1심에서 횡령으로 인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당연히 심려를 끼쳐드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준 염려해서 사회에 다시 기여하겠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회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뉴롯데 쪽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롯데지주 얘기할 때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 안 드렸던 게, 뭐 댓글에도 이제 달리는 부분이 있는데 호텔 롯데 상장이죠. 이 부분만 보고 롯데지주 매수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당장 빠르게 상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호텔 롯데 상장 기대감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겁니다.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호텔 롯데가 이제는 이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호텔 롯데 상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실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씩, 그렇다고 뭐 엄청 급하게 바로 상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 상장 절차 밟아서 뭐 내년 상반기에라도 상장이 되면은 뭐 좋겠죠. 그 안에 되면 좋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라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롯데지주에는 뭐 좀 좋은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감을 크게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등장을 했고 글로벌 경기를 봤을 때 중국에서 이제 뭐 철수한 롯데 그룹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느낌입니다. 일단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뭐 역시나 여전히 그냥 꾸준히 추세적으로 매도하는 부분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어제 오늘까지도 매도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최근에 좋아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기관에서 매수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기관은 어때요? 기관도 뭐 그렇게 뭐 선호하는 느낌은 아니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 적어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메이저들이 한 축에서는 양매수가 들어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주가면은 한 축에서는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한 축에서는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도 보면은 뭐 40만 주 매수했다라고 하는데 연기금에서 그냥 저평가 쪽으로 해서 이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연기금이 담은 거죠. 나머지 조금씩 담은 거고. 그러니까 수급이 아직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수급 돌아서는 거 확인하시던지 아니면은 요 차트 분석상으로 42,000원 요 구간은 회복을 해야 돼. 이 아래서는 여기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약세로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추세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요 37,500원 구간은 뭐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37,000원에서 37,500원 요 구간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유지를 해줘야 된다. 37,000원 구간으로 잡아드릴게요. 요 구간이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42,000원을 돌파하면은 그래도 좀 한숨을 돌리는 정도. 기존에 이탈하지 말았어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이 빠르게 회복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2,000원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5,000원 단위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이 너무 없어갖고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어야겠죠. 신격호 회장이 뭐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좀 뭐 집중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추후에 시장이 조금 나아지면은 호텔 롯데 쪽으로 이제는 이쪽을 볼만한 상황이 왔다. 그리고 롯데지주가 지주사치고는 이렇게 배당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배당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가 나와야겠죠. 보시면은 자, 롯데그룹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작년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 오히려 롯데쇼핑이 더 좋았던 걸로 2%대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으로. 자, 그렇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배당이 2%대죠. 롯데지주가 롯데쇼핑보다 배당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로서의 메리트에 대해서는 물음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쇼핑. 요거 같이 보자고요. 요거까지만. 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이제 롯데지주 아래에 있는 자회사 기업으로 이제 롯데지주가 38.79%를 보유하고 있고 신동빈 회장이 거의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9.84니까. 그리고 호텔 롯데가 8.84%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금공단이랑 신격호랑 등등등등 보유하고 있다.
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우리나라 경기 안 좋죠.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 좋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쿠팡이죠. 쇼핑 쪽 같은 경우는 쿠팡을 이제 무시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쪽 다 피곤하게 만들고 있죠. 온라인 쪽으로 편하게 배달을 시킬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 쪽으로 쇼핑을 이제 덜 가는 거죠. 그래서 롯데쇼핑이든 뭐 이마트든 뭐 전체적으로 뭐 현대백화점이든 등등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도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다. 요즘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온라인이 활성화되는데 뭐 돈으로 밀어붙여 버리니까 뭐 2조 적자가 나도 눈 하나 끔쩍 안 하는 양반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손정희 회장이 버티고 있죠. 스포츠뱅크에. 그러다 보니까 쿠팡에 대립해가지고 뭐 티몬인가요? 티몬, 뭐 위메프, 뭐 등등등등, 뭐 G마켓, 뭐 이런 뭐 옥션 등등 이런 쪽도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계속 특가 정책하고 여러 가지 뭐 무료 배송도 하고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롯데쇼핑이나 이런 오프라인 쪽도 같이 힘들어지는 구간이다. 서로 약간의 출혈을 하고 있는. 열심히 상품 만들어가지고 이벤트 하고 해도 뭐 통큰치킨이 뭐니 이런 걸 해도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쇼핑도 당장은 그렇게 뭐 기대감은 없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신동민 회장이 뭐 이번에 잘 해결이 되면서 가능성은 만들었어요. 이 기대감 때문에 기존의 하단 부분은 좀 방어를 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업황을 그렇게 뭐 보고 좋게 생각할 게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뭐 12만 원 구간, 12만에서 12만 5천 원, 요 사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잘 지지를 받으면서 하락은 지금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 힘을 내려면은 일단 13만 원 부근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3만 원 이 바로 위인데 요 구간 넘어가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3만 원을 넘어가야 일단 최소한 21선이라도 올라타고 그 다음에 이제 61선이라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만 원 아래서는 역시나 약세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4만 원 넘어가면은 한숨 돌리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뭐 바닥권에서 이렇게 뭐 샛별랑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 해도 이 그 뭐야 쇼핑 관련주는 이렇게 매력이 없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업 쪽이나 이런 뭐 백화점, 뭐 온라인 이쪽은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뭐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죠,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다. 대신 만약에 반등한다면은 계속 말씀드렸던 호텔 롯데 상장 요 이슈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그룹에 관심 갖는 분들은 저 이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정적으로 뭐 배당주로서 매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롯데지주보다는 다른 지주사를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배당이 크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뭐 앞으로 뭐 주주 환원을 위해서 배당을 늘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나올 거예요. 늘어나 봤자 얼마 안 되죠. 삼성전자만큼도 안 되겠네 배당이. 그렇잖아요. 배당을 보면은 예, 롯데쇼핑이 아까 2%대라고 했죠. 2% 중반대였다고 했죠. 그리고 롯데지주가 눈으로 확인시켜드리는 게 빠르죠. 1% 중반대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이 물론 작년만큼은 안 될 거예요. 올해는 돈을 그렇게 못 벌었으니까. 그럼 삼성전자도 뭐 롯데지주 못지 않은 배당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나오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오겠죠.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되고 가면.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기술주만큼도 안 되는 배당 성향을 가지고 지주사로서의 메리트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바입니다. 대신 이슈는 하나 남은 건 호텔 롯데 정도인 거고 그나마 이제 뭐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요 주가 하락이 그룹 차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플러스 알파로 CO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법 때문에 사법 리스크 때 CO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CO 리스크 정도는 요 정도는 회복하는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롯데지주가 42,000원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좋은 투자 의견을 드리지 못하는 거는 죄송한데 보이는 게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여기서 이슈성을 몰고 와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종목보다는 앞으로 업황 회복되는 게 확실한 주도주 계열 아니면 업황될 확률이 높은 계열 그리고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계열 이런 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도 앞으로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롯데지주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더 높지 않나. 이것도 분명히 반등은 나오겠지만 시오 리스크가 해소되고 이제 뭐 이슈를 몰고 오면 반등은 나오겠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굳이 롯데그룹주를 뭐 이슈 나왔을 때 잠깐 단타로 들어간 건 몰라도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주 먼 미래가 아닌 이상 근데 먼 미래여도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가는 맞는 것 같아요. 가격이 싼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싼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 조금 더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제 의견이 무조건 100% 맞는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마음이 편한 건 주도주예요. 주도주 매매하는 게 제일 편하고 오죽하면은 제가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오죽하면은 내 강연에 있는 부분에 메인이 주도주를 잡아라 하겠어요.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온 것 같잖아요. 고점 돌파하고 하고 있죠.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근데 그래도 주도를 잡아야 되고 추세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오죽하면 내 강연의 내용도 이거겠어요. 그러니까 소외주보다는 주도주 현재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섹터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을 보는 게 유리하다. 이거는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캐치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강의 내용이 궁금하다 싶으면은 강연에 신청하고 내일 토요일 날 참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